거북이 등에 석비를 바치는 유래를 더 찾아보니 각골 문자 외에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중국 전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명나라 호성지가 지은 그 진주선 내용을 보게 되면 용에게는 그 9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용생구자라고 합니다. 첫째는 비희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비자 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자 자리에 있던 비신을 꽂았는데 숭복사지나 숭복사지처럼 별속으로 비자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천왕사지나 덕광사지처럼 비자 홈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비자의 모습은 7세기 중반 그 후반에 만들어진 그 태종무열왕릉에 있는 비자의 모습은 이렇게 사각형의 한 단이 형성이 됩니다. 단이 형성이 되고 이 일체형의 비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덕왕릉은 이 비자 자리가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넓게 조성이 됐다는 것은 그 위에 별도로 비자를 별속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규모가 기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경우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숭복사지는 확연히 별도로 비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창림사지 기부의 모습은 위에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덕광사지 기부의 비자의 크기와 이곳의 창림사지 기부의 비자 크기가 거의 동일한 규모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턱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자는 일체형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이런 모양이라든지 형태 이것도 중요하죠. 비신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뭐 비편이라도 나온 건 없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같이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거의 지금 비신이 가장 우리가 그 비석 중에서 귀부, 비신, 이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신이죠.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이 정치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힘의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역사의 그런 잘 남아있는 이 금성문이 후대에 가면서 역사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가 속에서 그 기득권에 의해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에도 거북이 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어서 4월에도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열왕릉 기부는 하나였죠? 네, 몸이 하나, 하나. 단신 기부. 아, 단신 기부. 그렇죠. 예. 몸이 하나니까. 근데 사천왕사지 가니까 기부가 2마리였죠? 네, 네. 그것도 역시 단신 기부. 아, 단신 기부. 구분을 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법강사지에 오니까 비신 자리가 하나 있고 거북이 2마리입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죠? 거의 몸이 2개니까 아. 상신 기부로 아. 구분을 하는 것이 그럼 맞을 것 외형적으로는 단신, 쌍신, 몸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 뭐 물론 그렇게 구분하겠지만 좀 세부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점이 있든지 그러면 단신 기부와 쌍신 기부의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 했으면 싶습니다. 네, 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5, 6 부분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답사를 통해서 7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만들어진 거북이 모습과 상신 기부가 만들어진 9세기의 그런 모습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법광사제에는 상신두 기부 외에도 다수의 석조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청석탑은 법광사 석탑이 명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탑이 언제 조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은 828년에 건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탑은 846년에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광사지의 상신두 기부는 828년에서 846년 사이에 조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됨으로써 이 사찰은 흥덕왕 때 만들어진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진 것을 이곳에 있는 석조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자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문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늘 박물관에 온 것은 박물관에 숭복사지에서 옮겨온 숭복사지 기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숭복사지에서 나온 기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그 숭복사지 기부의 그 조성 연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숭복사지 기부가 탑비와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식과 수법을 봤을 때는 후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숭복사 비문은 그 최치원 선생께서 당에서 귀국한 다음에 886년에 흥거왕으로부터 이 숭복사 비명을 작성하라는 명을 받고 아마 그 진성여왕 때, 즉 896년에 갔어야 완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숭복사 귀부와 비시는 빈문이 새기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886년에서 886년에서 89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숭복사지 온 이유가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숭복사지 기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경주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박물관이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숭복사지 절터에 직접 와서 복원된 기부지만 여러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기부하고 쌍신기부에서 보니까 거북이 발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 그 비교를 뚜렷하게 이렇게 한번 8세기 중엽 전후에 나타나는 거는 빼고, 그러면 7세기 중후반과 지금 상신부에 9세기 때 만들어진 그 발 모양새를 한번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그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무열 왕릉에 볼 수 있는 이 거북이 발에서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세기에 대해 이 상신부에는 좀 곡선적인 면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선적인 것은 발가락은 날카롭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세기 때는 조금 부드럽게 둥근 모습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보게 되면 7세기 중후반에는 정적인 모습이고 9세기 때는 좀 동적인 모습,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신귀부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두 곳에 법광사지하고 숭복사지 귀두 부분의 방향성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정면을 보는 것도 있고 안쪽으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관찰을 잘 하셨네요. 지금 여기 귀부 상신부는 머리 방향을 숭복사지 귀부의 머리 방향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광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깥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기 창림사지 귀부도 머리 방향이 약간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신부에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답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머리 정수리와 머리 정수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중앙과 중앙을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거의 한 80cm 정도 그 거리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규모는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석조물이나 건축물에 귀부가 이용된 적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능묘라든지 석조 구조물로서 귀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석조물은 경주 지역에서 한 두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분황사 앞에 가면 단간지주가 있는데요. 이 단간지주 아래쪽이 간대에 귀부의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디냐면 경주 남산의 청룡사지에 가시면 이 귀부의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귀부 등 위에 보면 홈이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부는 당석을 꽂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귀부가 비스게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던 예는 이런 곳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 4월에 경주 지역 단신기부와 쌍신기부를 공부했습니다. 경주 지역 이외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기부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기부들이 있습니까? 많죠.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경주 지역 이외의 기부를
상봉사의 철갑선사 탑비 귀부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림사의 보조선사의 탑비 귀부도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부의 형태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생동감 있고 추상적인 그 형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지면 백신도 한 대 맞고, 그죠? 네. 좋아지면 우리 동인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같이 좀 많이 참석해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기회 되면 우리 문화강좌 때 네. 기부에 대해 가지고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총장님, 좋죠. 3, 4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